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사대주의가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그리고 한미관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또 망언이 또 속출하고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신년사, 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입장, 계획, 이것까지도 미국에 다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식민지 총독 행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입장, 태도,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취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우리가 기적 같은 남북관계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죠.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이 공동의 입장으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겁니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 북측의 신년사부터 시작된 그 기적 같은 행보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평창올림픽,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그리고 남북 통일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분단 역사 최초로 북측의 지도자가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즉석 연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의 즉석 연설, 그 감동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자, 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특히 중요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내용들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포사격 훈련을 중지하고요, 군축을 향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분단 70년에 있어보지 못한 이런 기적 같은 사건, 대단한 사건들이 2018년 한 해를 다 채운 겁니다. 자, 그러나 어땠습니까?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미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죠.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고, 또 그 움직임과 더불어서 70년 동안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사대주의가 또다시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기구가 한미 워킹 그룹입니다. 해리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북측에 대한 개별 관광을 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라,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 한미 워킹 그룹의 본질이 해리스의 말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철저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워킹 그룹 설치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한미 관계를 앞서지 않도록 북한 비핵화의 흐름과 배치되지 않도록 이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한미 워킹 그룹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이 당시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이죠. 자, 이후에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한 걸음도 진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건건 개입했고요, 통제했고, 방해했고, 경고와 협박을 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미국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외교안보 라인이 사사건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관광 문제까지도 일일이 다 한미 워킹 그룹에 의제를 올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미국에 물어봅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것을 안거나 해가지고 미국의 눈치를 더 노골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잃어버린 2019년이 되었습니다. 북미 회담만 또 바라보다 실패했죠. 워킹그룹 설치 이후에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신년사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북미 회담만 바라보다가 실패한 2019년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다가 남북관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2019년입니다. 전진을 멈추고 중지된 것을 넘어서, 정체를 넘어서 후퇴를 보이는 것이 2019년의 남북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한 발자국도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로 한 발짝도 전진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북미 대화와 대북 제재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남측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이 허상에 빠져가지고, 이 관념에 빠져서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관료들이 남북관계를 정치시켜왔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두려워하고 한미동맹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이 위정자들, 정책 결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2019년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이죠. 미국이 사사건건 방해했던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의 첫 번째 걸림돌이고, 그 다음에 연동해서 이 사대주의가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했고, 하지 않은 2019년이었다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개별 관광은 다 허용하겠다, 이게 입장 밝혔지 않습니까? 북측에 대한 개별 관광은 허용하겠다고 하니까 해리스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이 허락을 받으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또 개별 관광을 허락받으려고 지금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북관계를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관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언제 가도 주권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사대주의 정책으로는 언제 가도 우리가 주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대주의를 청산해야 됩니다. 자, 남북이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는 남북이 하고 미국에는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야, 동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알아둬. 협조해. 협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북에서 개인 논평입니다만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와 같다.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논리가 있습니까?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그 치욕을 당하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가 결정한다는 공동선언,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 관료들, 그리고 특히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꾼들 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장 세우는 이 세력들, 정신 나간 세력들이 있어요. 이러한 관료, 정치 집단을 일소해야 됩니다. 총선에서 정치 집단들은 일소하고 관료들은 인사권으로 일소를 해야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통일 평화 우선주의가 우리 정부의 기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심리적으로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 공포심이 있어요. 70년 동안 의존심이 생겼습니다. 그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엄두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존성과 공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2020년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초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에서 상반기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2,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한다. 미국도 협조해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가야 되죠. 아니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니까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십시오. 그 다음에 김연희 선생과 12명 여조봉과 같은 유인납치 당한 분들, 기획 탈북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즉각 송환해야 됩니다. 이산가족 얘기하기 전에 이분들을 송환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뭐니 해도 기본은 남북 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1, 2월 안에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고 밀어나가야 될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대주의가 나라를 70년 동안 망쳐온 거 아닙니까? 사대주의 때문에 군사주권도 뺏기고 경제주권, 문화주권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말로 사대주의를 포장해왔던 것이 70년 관료들의 주장입니다. 논리입니다. 자, 이제 시대는 자주 독립 정치를 원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사대주의 정치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정치판에 머물 수 없도록 우리가 4월 총선에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시대는 자주 독립 통일 정치를 원합니다. 이 정치, 그리고 이 정신으로 2020년을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